지식은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는가?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심리적인 형태를 뜻해요. 물리적인 형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전두엽에 저장되냐, 축두엽에 저장되냐 이런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느냐, 심리적인 형태를 뜻하는 거고, 이 설명은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 자신, 제 스스로를 몇 년 동안 관찰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제 스스로 내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있지, 내 지식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지, 이거를 관찰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설명은 어디에서도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제가 수원역에서 사당역까지 매일 출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수원역에서 금정역까지 가서 금정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탄 다음에 사당역으로 가겠죠. 근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수원역에서 금정역까지 갈 때 이 중간에 있는 적을 모두 외우고 있지 않아요. 중간에 있는 역을 모두 외우고 있지 않아요. 수원역 다음에 화서역이고, 화서역 다음에 성균관대역이고, 그 다음 의왕, 당정, 군포, 그 다음 금정. 우리는 이렇게 모든 중간 과정을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외우냐면 특정한 포인트를 외워요. 수원역에서 타, 금정역에서 갈아타, 사당역에서 내려, 이렇게 우리는 특정한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갈 때 그 중간에 모든 길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한남대교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외우고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이 분기점에서 내가 여기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특정한 포인트를 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길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절차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문제의 풀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것을 길찾기 알고리즘에 비유를 하는데, 자, 어떤 문제, 뭐 그런 거죠. 내가 이 위치에서 특정한 위치까지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아주 잘 아는 곳이라면 그냥 쑥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곳이야. 그러면 방황을 하겠죠.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방황을 하겠죠. 그러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갔었지? 그래서 좀 더 괜찮은 길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빠른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아, 일리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이구나. 이런 식으로 빠른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길찾기를 하는 과정이 우리가 어떤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고, 이게 우리가 수학 문제의 풀이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내 문제의 정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요. 시도 안 되네, 시도 안 되네, 시도 안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풀이의 정답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풀 때도 좀 헤맬 수 있죠. 근데 여러 번 풀다 보면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는구나. 이게 가장 빨리 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요. 아는 문제라 하더라도,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이를 알고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푸는 게 최적화된 풀이인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 해설에 있는 풀이 말고.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죠. 근데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길 안내하냐면 500m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100m 앞에서 직진하십시오. 3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길을 외우지 않아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에서 직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렇게 해서 도착하면 우리는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한 다음에 유턴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가겠죠. 근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알게 돼요. 여기에 시청이 있구나. 시청을 거쳐서 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특정한 포인트를 외워요. 시청역을 거쳐서 가는 거야.
긍정력을 거쳐서 가는 거야. 이게 특정한 포인트를 외웁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에 증명을 할 때 그 증명에 있는 글 있잖아요. 그 글을 제가 시를 외우듯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다 이렇게 시를 외우듯이 외우고 있지 않단 말이죠. 아, 귀류법을 이용해 이러한 특정한 방법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정한 포인트를 외운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앞 동영상에서 얘기한 모듈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에서 시청이라는 모듈을 붙여. 그러면 길이 생겨. 다른 모듈을 붙이면 길이 생겨. 그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귀류법이라는 모듈을 붙여.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해설에 있는 풀이를 익힐 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해설에 있는 풀이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 같은 풀이에요. 해설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이 나와.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지를 모르죠.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하면 목적지가 나와. 근데 왜 거기가 목적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해설을 보면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 뭐라고 써있는데, 아, 이 부분은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용하는구나. 아, 이 부분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몇 개의 내용들이 묶여서 이것이 하나의 모듈을 이루죠. 특정한 포인트가 돼요. 우리는 근과 계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풀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냐면 나는 이 문제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을 거야 라고 미리 선언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비유로 말하면 나는 시청역을 거쳐서 갈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가야 돼. 그래야 쑥 갈 때 여기가 시청역이구나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억을 해요. 근데 그냥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처럼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정한 포인트를 기억해서 그 위치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포인트를 찾는다는 말이 결국은 모듈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듈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두 자릿수 덧셈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거는 두 자릿수 덧셈이라는 모듈 두 번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자릿수 덧셈이라는 모듈 하나 이용하고 이거는 두 자릿수 덧셈이라는 모듈 이렇게 두 개 이용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건 두 자릿수 덧셈이라는 모듈을 세 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냐, 그거 모르는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쉬운 거니까 이게 쉽다고 느껴지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자,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거 인수분해 시켜요. 이런 거 인수분해 시키면 당연히 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거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 모듈을 이용하는 거야. 알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거 인수분해 시키잖아요.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인수분해 해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여기서 멈춰. 뇌 정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야, 이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해줘도 애들은 못 알아듣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듈 두 번 이용한 거예요. 이 모듈 두 번 이용한 거. 그리고 수학을 가르쳐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이거 전개해라. 학생들이 이런 거 전개 못 해가지고 막 저한테 물어봐요. 지레 겁먹고. 야, 이런 건 암산으로 해야지. 그러면 학생들이 저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바라봅니다.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이거 좌우변, 우변 바꾼 곱셈 공식. 이 곱셈 공식이라는 모듈을 연속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곱셈 공식 적용해, 한 번 더 적용해, 한 번 더 적용해, 한 번 더 적용해. 똑같은 곱셈 공식 모듈 4번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개하라. 이거 인수분해하라. 이거 인수분해하라는 거는 이 모듈과 쓰진 않을게요. 이 모듈과 이 모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노마가 x세제곱 더하기 1 x세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되고, 이노마가 이 모듈을 거치면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그리고 요노마는 이 모듈을 거치면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요노마는 이 모듈을 거치면 이렇게 인수분해되죠. 물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당연히 x여서제곱 빼기 1은 x제곱 빼기 1 x대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요 모듈을 이용한 거죠. 이거를 요 모듈을 이용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하고, 이거는 a 대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대제곱, 이 모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여러 개의 모듈을 사용하는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한 개의 모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을 사용하는 문제, 그런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이를 기억하고, 이 풀이를 기억하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 내가 어떤 모듈을 붙여서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의 풀이를 하나를 통째로 외우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풀이를 하나를 통째로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외워야 할 분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각각의 모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분해 이용하네. 이 부분은 인수분해를 이용한 거네. 이 부분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이용한 거구나. 이 각각의 모듈로 분해해서 모듈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듈을. 이렇게 해야 풀이를 오래 잘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모듈을 딱딱 붙이면 되니까.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문제 풀이를 익히면서 아마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 풀이가 모듈로 되어 있고, 이 모듈을 내가 딱딱딱 붙이면 풀이가 완성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이렇게 모듈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 문제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모듈을 어떻게 익힐 건데, 모듈이 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정의, 정리, 증명. 제가 정의, 정리, 증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게 수학 문제 푸는 모듈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 문제 풀이는 앞 동영상에서 제가 그 지그소 퍼즐, 그림 조각 맞추기의 비유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그림 조각 맞추기. 이 그림 조각을 맞추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림 조각을 남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정의 정확하게 알고,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예와 아닌 것의 예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리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인 예와 아닌 것의 예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리의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모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듈을 붙일 수가 없고, 풀이를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풀이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 정리, 증명을 엄청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정말 수학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걸 익히면 어지간한 문제는 보는 즉시 풀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최근에 이제 중학교 시험에 내심, 외심이 시험 범위인데, 제가 학생들한테 요걸 가르쳐줘요.
여기 외심일 때 이각과 이각의 합은 90도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주면 책에는 이게 없어요. 책에는 이게 없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요. 물론 그림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6가지 상황이 있어요. 외심이 있을 때 이각과 이각의 합은 90도다. 외심이 있을 때 이각과 이각의 합은 90도다. 이런 식으로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 모듈을 가르쳐줘요. 이거 각의 합이 90도다. 이거를 알면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걸 기억해둬라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나한테 이걸 물어봐. 이런 문제 많이 있죠. 여기 이렇게 내심이 있고 일직선이에요. 내심이 있고 외심이 있어. 여기가 30도, 여기가 20도. 자, 이 각의 크기는 얼마?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해설에는 막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풀어놨어.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야, 이건 암산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게 암산이 돼요? 당연히 암산으로 해야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잖아. 여기 외심일 때 이각과 이각의 합은 90도라고 가르쳐줬잖아. 외심, 이각과 이각의 합은 90도. 그러니까 여기는 70도.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래서 100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모듈과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모듈 2개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 2개의 모듈을 딱 조립하면 풀이가 완성되고 길찾기가 완성돼요. 목적지에 갈 때 이 모듈 하나 붙이고 그리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모듈 딱 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풀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모듈을 정확하게 익히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상상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강조합니다. 정의, 정리, 증명, 그리고 예제. 예제까지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듈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모듈을 완성하지 않아요. 모듈을 완성하지 않고 어렵게 풀어. 그냥 수원역에서 사당역까지 어떻게 가냐고? 금정역에서 내려서 4호선으로 갈아타.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수원역 다음에 화서역, 화서역 다음에 성균관역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게 그것이 풀이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의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문제를 못 풀어요. 조금만 달라져도 못 풀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기억 못하지. 핵심은 그겁니다. 문제의 풀이가 있을 때, 긴 풀이가 있을 때, 해설에 있는 긴 풀이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모듈 쓰는구나. 이 부분은 어떤 모듈 쓰는구나. 이 부분은 어떤 모듈 쓰는구나. 그래서 무슨 모듈을 써가지고 사용하는구나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예제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약간 다른 얘기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알 겁니다. DLL, 동적 연결 라이브러리,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떤 특정한 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화 상자. 뭐뭐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거는 엄청 많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짜면서 이게 나올 때마다 이 대화 상자를 계속 만들까요? 아니면 미리 만들어 놓은 대화 상자를 가져올까요? 당연히 미리 만들어 놓은 대화 상자를 가져와요. 자,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의, 정리, 증명, 예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비유로 말하면 평소에 열심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 놔야지, 이런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열심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내가 충분히 많으면 내가 프로그램 짤 때 그냥 있는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붙이면 돼. 원래 라이브러리를 만들 목적이 프로그램 짜는 걸 모듈로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듈 가져와서 붙이면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걸 열심히 타이핑해서 그걸 만들어야 한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기법.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아는 비밀은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와서 붙이면 돼. 모듈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져와서 붙이면 돼. 물론 처음에는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듈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크고 아름다운 모듈을, 크고 아름다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수학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비결이고,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 머릿속에는 수학 지식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제 머릿속을 스스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정의, 증명, 예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억해야 하냐고요?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에 정의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 정리를 안다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요. 개념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